좀 기다려야 되겠네. 아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못 와요. 이쪽으로. 오늘 저 대표 연설을 준비하느라고. 조정민 위원 오시나? 네, 오십니다. 조금 기다리죠. 자, 그러면 제76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제6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및 최고 중진위원 연속회의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시부터 있을 준비하느라고 사무총장하고 최고위원을 9시부터 법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안기문 총장 그리고 이를 국정과제로 받아서 결단을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재앙 수준이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온 국민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 등 주변 국가들과 초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기 바랍니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과 조직 그리고 행정 등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적인 기구로서 범국가적인 기구로서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바랍니다. 반기문에게 반기문 총장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탄생된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념과 편가르기 정치를 떠나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더해가는 경제와 또 한반도 평화 및 안보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가 모이는 새로운 통합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백영철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그리고 김숙 전 유엔 대사, 노영민 비서실장의 숨은 노고에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과 윗분을 보좌하는 분들의 자세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후퇴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싸움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말로 정치를 하는 만큼 정치인의 말에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할 말, 안 하는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 그 없는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인 금도를 넘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느니 좌파 포로 정권이라느니 하는 언어는 일반 국회의원으로서도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그 권위를 국민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권위를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20여 분 동안 생방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인내심과 조그만치의 포용성도 없는 모습에 국민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모습이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반응을 했으면 항의하고 그러나 회의는 제대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하며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으면서 충성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집권 여당이 보여줄 때 그때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보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손다방을 열면서 시민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는데 시민 한 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와서 국회의원 그 X들 저거들이 월급 받고 월급 받아 처먹고 민망하니까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차도 안 마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사태는 거대 양당이 보여준 극한 대립 정치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장내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끝없는 이념 논쟁, 패싸움만 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합의의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의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 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습니다. 고품격의 연설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정의 미래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이재환 후보의 사무소 개소식 및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님, 유승민 최고위원님, 또 임재훈 전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 또 임원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환 후보는 아주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지도 및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당과 중앙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손다방을 여는 당직자들도
전국적으로 지지자들이 모였고 어제는 이렇게 하태경 최고위원이 청년 토크쇼로 비가 오는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재원 후보, 우리가 질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긴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창원의 어려운 관계, 또 우리 정치의 패싸움 이런 것을 우리 바른미래당 이재원 후보를 앞세워서 이겨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벌어진 국회의 진풍경을 보고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하는 XX 놈들이냐 하는 전화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없고 나만 있는 정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손혜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딸 문제만 꺼내면 민주당 의원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다구니를 씁니다. 본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 의사진행 방해가 난무하는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입장문을 내면서 제1야당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제1야당 대표 연설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당은 또 정부 여당은 쓴소리 들을 것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쇼하고 있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내정을 하는 아량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의 얘기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고 다른 편의 얘기는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온갖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붙이면서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 불통의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어제는 총선이 정확히 400일 남은 시점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여당과 청와대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치고 야유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만하고 현명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와 국민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다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 정책,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이 그 불통과 오만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때때로 대립하고 투쟁할지언정 그들의 말할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은 어제의 잘못을 국민께 사죄드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어제 이야기만 해서 어떻게 하죠? 보세요.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원수 모독반으로 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이 되고
면책 특권으로 보호가 되는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방해하기는 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가 되고 청산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2019년 3월 12일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를 부끄럽게 하고 국민을 욕되게 하는 신국치 민요구 날이었다,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합니다. 나 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국정농단,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과 해결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나치 자유한국당은 최고의 고상한 해결사인 양 과시하면서 책임도 믿기지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에 급급한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나 대표가 발언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의 표현은 이미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이며 국내 언론도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석 대변인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유엔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의 중재자를 자임했고 누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를 하려면 북미 양쪽을 아우르면서 한쪽의 주장에 동조하고 또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 다른 한쪽의 대변인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나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서 북한의 대변자라고 비난한다면, 비핵화를 위해 중재하는 문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실과 논리, 건설적인 방법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중재자가 한쪽만 끝까지 일반적으로 편을 들면서 비핵화도 이룩해내지 못하면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는 야당의 충고에 그렇게 고성과 야유, 사태질과 몸싸움으로 여당이 추태를 보여야 할 사안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당은 이미 폐지되어 존재하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 운운하니 여당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무능과 오만을 탓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도를 넘는 과민 반응과 대응이 문정권의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에 내 질의는 비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향후 국회가 파행이 된다면 국회 무용론은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이는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초지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질책은 하늘을 찔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원시 장항 출신 이찬열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을 보면서 촛불혁명 전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여당하고 촛불혁명 전에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과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
한 모습도 안 틀리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국당 욕할 것도 없고 한국당도 민주당 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민생에 전념하고 정책 개발에 힘써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환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당 지지율도 낮고 후보 지지율은 더 낮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한참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선미 장관, 그 도둑고양이를 바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가부에서 발행해서 전국에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육 사례집의 문제점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 요겁니다. 혐오 표현. 특징 찾기에서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 맞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혐오가 맞지만 남성은 강자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혐오는 혐오가 아니다. 그래서 여혐은 안 되지만 남혐은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포함된 파일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도둑 삭제가 된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삭제된 내용의 전모를 아직 다 파헤치지 못하고 어제 가장 문제됐던 내용, 언론에 이건 도둑 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 하는 짓이요, 꼭 범죄단체 증거인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이런 편향된 교육 자료집을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려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먼저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사이트에서만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배포된 걸 다 지금 회수를 하고 장관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공식적인 답변, 해명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문제가 되니까 사이트에서만 몰래 슬그머니 문제되는 내용만 삭제를 한 겁니다. 이게 정부 부처가 할 짓입니까?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이 할 짓입니까? 이 도둑고양이 같은 짓을 말입니다. 아무튼 진선미 장관은
그 도둑고양이가 누군지 이 자료집에 발행인은 진선미 장관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장관이 책임지고 이걸 삭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고 이 자료집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도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호소를 합니다. 전국의 네티즌들께 호소를 합니다. 가수 정준영의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개인 간의 성적인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지인들과 돌려보면서 피해 여성을 희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자신의 몰카 영상에 유포된 사실을 안 뒤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유포를 제발 멈춰달라고 몇 년 전에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정준영과 그 친구들은 이 사실마저 지인들과 공유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몰카 영상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 몰카 영상 대상자에 특히 모 걸그룹 멤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사 보도 때문에 네티즌들이 그 걸그룹 멤버가 누구인지 피해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급기어 실명의 걸그룹 멤버들이 찌라시 형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찌라시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가수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신상털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또 다른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2의 제3의 정준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급히 제안드립니다. 언론사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고생하고 있을 정준영의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제발 찾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심사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켜놓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일상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작년에 약 3조 원 책정을 했고 금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자금 신청 업무를 맡았는데 작년 말의 경우에도 실적 집행률을 높이려고 무리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이들 급여는 월 178만 원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1년 근무한 계약직도 금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년 초부터 또 실적을 따지는 모양입니다. 연금건강공단의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위탁 업무를 거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복지공단과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과는 아직 체결을 하지도 않았고 금년에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 정보의 확산이 빠릅니다. 영세업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무리하게 강요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을 올리려 하지 말고 신청자에 한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보와 연금공단은 계약을 안 했으니 운영은 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신청을 하도록 하면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면 심사원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IMF도 홍남기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IMF의 권고처럼 1조 정도는 전용하여 벤처 지원 사업이나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기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처음 미투가 쏟아졌을 때 머지않아서 여성 혐오와 차별적인 규정, 그리고 불평등한 사법 제도까지도 바로 잡아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미투 이후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자들이 빗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안전과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몰아세우며 오히려 남녀 갈등과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버닝썬과 아레나 클럽 사건은 물뽕이라는 마약에 의한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약물 강간 범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마약과 여성을 거래하고 이익을 챙기는 범죄 집단, 뇌물을 대가로 범죄를 용인하고 묵인한 경찰, 소방, 국세기관 등의 공권력, 그것을 즐기고 소비하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해온 다수의 가해자들, 이 모든 것들이 개미굴처럼 얽혀있는 최악의 권력 유착, 비리인 것입니다. 이 철저한 범죄 카르텔을 구축해온 한국형 성범죄 마피아의 실체 앞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중적 인기의 최정점에 서 있는 유명 남성 연예인과 그 동료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에 돌려보고 그것이 범죄인 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모의했다는 것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단순하게 성욕을 넘어서서 권력과 힘을 발휘하는 도구로서 여성을 소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강간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강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국가는, 정치권은 지금껏 무엇을 해왔던 것입니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든 약물 강간을 당할 수 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거벗은 몸과 성관계 영상이 상대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촬영되고 그 영상을 남성들이 공유하며 즐기고 끝으로 이 사실을 힘들게 고백하더라도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준영이라는 개인, 버닝썬과 아레나라는 특정 업체의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몰카 범죄에 무감각해져서 성폭력을 묵인함으로써 강간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한참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함께 한국형 성범죄 마피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이관계로